국내 로봇주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가 뭘까요? 신제품 출시, 매출 증가, 둘 다 아닙니다. 바로 대기업의 선택이에요. 특히 투자와 인수, 대규모 공급 계약이겠죠. 삼성전자는 2023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14%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35%까지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됐죠. 그 결과 10만원대였던 주가가 9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9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실적만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레인보우는 올해 1분기 최근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산 것은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의 미래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오랫동안 DS 그리고 DX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과 TV, 가전같이 사람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사업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가 아무리 수요가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가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최근 삼성이 만든 조직의 이름도 RX 사업추진실 로봇 익스피리언스입니다. DX가 사람을 위한 디지털 경험이었다면 앞으로 RX는 AI가 현실에서 행동을 하는 경험을 의미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미래로봇 추진단 신설, RX 사업추진실 출범, 그리고 글로벌 로봇 인재 영입까지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삼성은 DX 이후에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DX를 넘어설 거라는 거죠. 이것이 삼성 로봇 전략의 가장 큰 그림일 걸로 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반도체로 벌어들인 현금만 147조 원을 들고 있어요. AI 반도체도 있고 카메라와 센서도 있습니다. 그룹 내에 배터리 기술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공장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로봇을 하기에 마지막 한 가지 퍼즐이 부족합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물체를 짚고 힘도 조절하고 케이블과 부품을 정교하게 다루게 만드는 손, 그리고 그 로봇을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현장 기술과 데이터입니다. 걷기만 하는 로봇은 이제는 시제품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루 24시간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로봇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로봇 전략에서 아직 비어있는 두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한 기업은 휴머노이드의 손과 관절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한 기업은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 로봇 기술을 검증받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요, 삼성의 다음 선택을 받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로봇주 두 종목과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기사 두 개부터 보고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등 투자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로봇 M&A 승부수를 던졌다. 해외의 유망한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을 늘리고 로봇 생산 학습 인프라를 구축해서 휴머노이드를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키운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듣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직접 한 말이라는 뜻이겠죠. 기업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런 인수합병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정도 공개석상에서
M&A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내부에서는 상당히 진행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뭘 사려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삼성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서 뭘 갖고 있고 뭘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AI 모델,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로봇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삼성은 이 중에서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로봇이 학습을 하려면 실제로 사람이 일하는 장면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필요합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 깔린 자기네들 공장이 있죠. 그 안에서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작업이 전부 데이터로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삼성은 구미에다가 로봇 데이터 팩토리까지 짓고 있죠. 이 얘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 두 번째, AI 모델입니다. 삼성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인 삼성 가우스 2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하는 그런 행동 모델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몸체 기술을 통째로 가져왔죠. 게다가 삼성은 수십 년 동안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 모터 기술이 그대로 로봇 구동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엔비디아, 현대차만큼 아직까지 이 기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요. 삼성 역시 데이터도 있고 AI 모델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여기에 반도체로 벌어들인 현금, 어마어마한 현금이 있죠. 147조 원까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휴머노이드의 사업 방향성만 제대로 잡는다면 삼성이 휴머노이드 사업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다 갖췄는데 왜 아직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아직 보여준 게 없을까요? 그렇다면 방향이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방향은 지난 7월 달에 잡아놨어요. 26년 7월 21일에 삼성전자가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합니다. RX, 로봇 익스피리언스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데요. 그동안 삼성의 로봇 인력은 세 군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 그리고 삼성 리서치 로봇센터, 생산기술연구소, 이걸 전부 한 곳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전략과 하드웨어, AI의 상품 기획까지 통합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 로보틱스 전략팀장 자리에 이동건 부사장을 앉혔어요. 이동건 부사장이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운영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삼성이 지금 로봇 사업에서 어디에 주력할 건지 인사 하나로 시장한테 답을 해준 셈이죠. 여기에 자율 로봇 시스템 전문가들까지 학계에서 끌어왔습니다. 삼성의 정기 인사는요, 원래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은 석 달이나 앞당겨서 7월 달에 발표를 했죠. 대기업이 이런 인사 일정을 깬다는 건 밖에서 이미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삼성은 데이터도 있고 AI도 있고 하드웨어까지 있죠. 거기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서 확보한 실탄, 돈도 있고 이제 조직과 사람까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휴머노이드는 아직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리도 아니고 두뇌도 아닙니다. 최대 관건은 바로 이 손이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부위별로 쪼개가지고 원가의 비중을 나눈 겁니다. 손이 17.2%, 어깨는 14%, 허리와 골반은 14%, 허벅지와 종아리도 13%죠. 몸통에서 제일 작은 부위인 이 손 하나가요. 어깨, 허리보다도 비쌉니다. 전체 부위 중에서 원가 비중 1등이에요. 로봇 한 대 값의 6분의 1이 이 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손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손이 로봇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그런 구동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관절이요. 대략 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개에서 25개가 이 손에 몰려 있습니다. 로봇 관절의 절반 이상이 손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관절들은 전부 손가락 마디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지름 20mm 이하로 만들어야 해요. 새끼손가락 굵기 안에 감속기와 모터, 센서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도 올해 3월 로봇 손만 전담하는 조직인 핸드랩이라고 해요. 이 핸드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손처럼 팔뚝에서 힘줄을 당겨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텐덤 방식이라는 걸 택했고요. 손끝에 촉각 센서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어렵다는 걸 삼성만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강조해오고 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I think the human hand is something like, depending on how you count it, 27 or 28 degrees of freedom per, in the hand. It's amazing. So, in order to create a robot that can be a generalized humanoid, you must solve the hands problem. None of the actuators in Optimus are available from an existing supply chain. So, but I think it is accurate to say that if successful, Optimu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바로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는 로봇손 개발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공급망 구축도 난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로봇손 개발이 왜 가장 어려울까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손의 자유도를 기존 11개에서 22개까지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정밀한 작업에서 막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로봇 기업이 손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급망 구축도 난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계를 다 해놔도 그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줄 그런 부품 회사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삼성 입장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손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20mm짜리 초소형 감속기를 수백만 개 찍어낼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설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소재와 정밀 가공,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양산 노하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까지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일본 회사 몇 군데가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머스크도 풀지 못한 이 로봇의 손 문제를 삼성은 그럼 어떻게 파괴할까요? 로봇은 만드는 것보다 굴려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 던져놓고 깨지고 고치고 데이터를 쌓아야지 진짜 상업용 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로봇 회사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로봇 기술도 있지만 로봇을 마음껏 굴려볼 실제 공장이에요. 아까 삼성의 3가지 역량 중에 첫 번째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삼성이 발표를 하나 해요. 영남권에 총 60조 원을 투자하겠다. 구미에 19조, 울산에 16조, 부산 거제에 15조, 10조씩.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구미 19조 원입니다. 구미에 뭐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로봇 데이터 팩토리.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규모가 60메가와트입니다. 이 3가지가 구미 공장에 들어가는데 노태문 삼성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 제조 공장을 휴머노이드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전환하겠다. 구미는 로봇을 만드는 공장인 동시에 데이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을 바로 옆 라인에 투입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고 그 데이터로 로봇을 개선하고 개선된 로봇을 다시 만듭니다. 만들고 투입하고 데이터를 뽑고 이게 구미 한 부지 안에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데이터 팩토리를 짓는다는 건 이미 양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제품 몇 대 만들어보고 말 거라면 이 19조 원을 쓰진 않았겠죠. 참고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데 쓴 돈이 868억 원이었어요.
구매한 곳에 이 200배가 넘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로봇을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찍어낼 준비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로봇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곳이 어디냐? 삼성은 이미 자사 뉴스룸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AI 자율공장 전환을 추진하겠다. 투입할 로봇 이름까지 전부 다 붙여놨어요. 생산 라인과 설비를 관리하는 건 운영봇, 자재를 나르는 물류봇, 조립을 담당하는 조립봇, 이렇게 이름까지 다 지어놨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이 있죠. 현대차도 있고요. 그런데 삼성의 공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이잖아요. 세상에서 이 공정이 가장 까다롭고 비싸고 정밀한 그런 공장입니다. 여기서 공정에 통과한 로봇이면 세상 다른 어떤 공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삼성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장을 본인 울타리 안에 갖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미에서 양산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라인에 들어갈 부품은 누가 만들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부품이 수백 종이 들어갑니다. 제가 관절만 40개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중 손에만 20개에서 25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걸 전부 삼성이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품을 전부 내재화하겠다고 나섰던 해외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양산 단계에서 줄줄이 발목을 잡혔어요. 그럼 삼성한테 가장 필요한 핵심 부품 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속기. 손가락에 들어갈 20mm 이하 초소형 감속기. 지금까지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액추에이터와 정밀 모터입니다. 삼성이 가전 모터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이 액추에이터도 외부 조달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봇 손과 그리퍼, 그리고 촉각 센서까지 있는데요. 삼성이 핸드랩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최대 병목이라는 걸 회사도 인정을 한 셈입니다. 네 번째, 모션 제어와 컨트롤러입니다. 양산에 들어가면 로봇마다 품질의 편차가 생기는데 이걸 잡아주는 기술이 이 컨트롤러이고요. 다섯 번째, 검사와 조립 자동화 장비입니다. 이게 사실 양산을 하는 데 있어 병목의 진짜 핵심이에요. 로봇을 만들 로봇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메모리와 연산 칩, 센서와 패키징. 이건 삼성이 전 세계 최고니까 유일하게 안 사도 되는 그런 항목이겠죠. 6개 중에 이 5가지를 밖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걸 단순히 사다 쓸 회사는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든 게 아니라 인수를 했고 하만카돈도 키운 게 아니라 9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삼성은 자금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돈으로 사버릴 수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 어디를 살까요? 말도 안 되는 억측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현실적인 조건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삼성이 인수를 할 만한 부품사. 첫 번째 조건, 삼성이 돈으로도 못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여야 돼요. 설계가 아니라 소재와 정밀 가공, 수십 년의 양산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죠. 삼성이 3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면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대기업 진영에 아직 묶여있지 않아야 됩니다. LG나 현대, SK가 이미 지분을 넣어둔 회사를 삼성이 굳이 건드릴 이유는 없겠죠. 이 조건 하나만으로 국내 로봇주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삼성 공장 안에서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여야 됩니다. 삼성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기술을 사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기 전에 이미 같이 협업을 해봤죠. 2023년 삼성과의 거래 매출이 4억 원이었는데 2024년 3분기까지 69억으로 17배가 뛰었어요. 쓰면서 검증을 하고 검증되니까 인수도 한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전부 통과한 국내 상장사는 딱 2개로 추려볼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 기업,
이곳에선 삼성이 못 만드는 손과 관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소형 감속기, 로봇손 구동부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곳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 실제로 로봇을 넣어본 바로 그 회사입니다. 웨이퍼 이송 로봇과 클린룸 로봇, 진공 로봇 같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도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드려 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신지 퀴즈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장 초반 당일 급등주를 잡아내는 급등주 검색기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19조 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힌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수원, 2번 평택, 3번 구미. 셋 다 삼성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라 오늘 제 설명을 안 들으셨다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한 곳은 삼성의 본사가 있고 다른 한 곳은 세계 최대 반도체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의 정답은 경상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을 영상 댓글 보시면 제가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참여 조건이니까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급등주 검색기 이번 8월 셋째 주 수익 내역을 보면 일별 최대 상승분 5종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24%에 바이오니아 상한가, 그리고 가장 최근 장 갤럭시아 머니트리 16%대까지 요즘같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에서도 매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 텔레그램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종목 포착되면 알림이 가는 텔레그램 봇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검색기랑 함께 이 텔레그램 봇 링크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메시지 써서 보내는 건 아니고 검색기랑 연동을 시켜놔서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갈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보고 매매하셔도 되고 다른 일 보시다가도 이 텔레그램 알림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장중에 바쁘신 분들께는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검색기는 매달 적중률 90%를 유지 중에 있고, 여러분들께서 PC로 하시건 모바일로 하시건 증권사 상관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럼 최근 장 포착 종목 인디에프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두 종목으로 수익 검증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인디에프 포착 시간 몇 시예요? 9시 36분에 매수가 3015원이었는데 검색기로 더블 체크해 보면 9시 36분에 현재 가격 3015원이죠. 참고로 이 검색기는 장 초반 하루에 딱 6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자, 옆에 인디에프 분봉 차트를 보면 9시 36분 3015원에 바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10시 15분 최고가 3590원까지 최대 19%대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매도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급등주다 보니까 10%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빠르게 매도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조건 만족 시간 9시 24분에 현재 가격 5,840원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분봉을 한번 보면 9시 24분입니다. 9시 24분 5,840원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사자마자 바로 빠진다고 기분 더러워할 게 아니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N자형 파동 주면서 오후까지 안정적인 수익권이 나왔죠. 매수가 대비해서 최대 16%, 못해도 10%는 당일에 거뜬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실시간으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 이것저것 주워 담으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 내에서만 매매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가 이 검색기 파일이랑 이 텔레그램 봇 링크를 따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정답을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달아둔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렇게 구독해 주신 다음에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성함은 부담스러우시면 닉네임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 받아보실 연락처는 꼭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입력하고 안 보내줬다 하시면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퀴즈의 정답을 제가 달아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정보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제가 확인하고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는 바로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정확히는 하모닉 감속기라는 부품을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감속기가 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모터는 빠르게 돕니다. 그런데 로봇의 관절은 느리고 힘있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속도를 줄이고 힘을 키워주는 부품이 바로 이 감속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뼈 사이를 이어주는 힘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BB테크가 국내에서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곳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로봇 손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지름 20mm 이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20mm면 거의 우리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굵기거든요. 그 안에 톱니바퀴 구조를 넣고 백렛이라고 하는 유격을 거의 0에 가깝게 잡아야 해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도면을 잘 그린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속을 어떻게 깎고 어떻게 열 처리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 회사 몇 곳에서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팔아서 아무리 수백 조가 있다고 한들 이 노하우는 3년 안에 사들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도 필요하고 설비에 시간까지 전부 다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삼성이 살 회사의 조건 첫 번째, 돈으로도 못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이 회사는요, 감속기 하나만 팔았습니다. 기존에는 부품 장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감속기에 이 모터를 붙이고 제어기를 붙이고 센서까지 붙여서 통째로 팝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구동 모듈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 센서가 붙는 게 핵심인데요. 관절이 지금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로봇이 물건을 쥘 때 힘 조절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감속기만 사오면 나머지를 직접 다 조립해야 하지만 SBB테크만 있다면 관절 하나를 완제품으로 그냥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 관절 부문 전체가 통째로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회사도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BB테크의 송진웅 대표는 생산 능력을 5배에서 10배까지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요가 대폭발하는 중이죠. 현대차 한 곳만 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1년에 3만 대씩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로봇 한 대의 관절이 40개니까 3만 대면 필요한 감속기는 120만 개입니다. 여기서 SBB테크의 파이가 상당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과거 데이터에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그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오른 게 아니에요. 이날 SBB테크도 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뭘 시사할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SBB테크를
삼성 로봇 라인의 부품사로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로봇 뉴스가 나오면 동시에 반응하는 구조가 이미 한번 증명이 된 셈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건, 다른 대기업 진영에 묶여 있지 않아야 한다. 이 SBB테크는 LG, 현대, SK도 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찜하지 않은 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BB테크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매출이 100억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적자 상태예요. 증권가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흑자 전환 시점을 보고 있는데 감속기의 양산 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앞으로의 과제고 중국산 저가 감속기의 가격 압박도 분명히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적자 회사를 굳이 삼성이 탐할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예요.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150억대가 났거든요. 삼성이 사는 건 실적이 아닙니다. 남이 못 만드는 기술만 흡수해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실적이 좋았으면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기 곤란할 수 있겠죠. SBB테크는 현재 다른 로봇주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눌려서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끌어안기에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 인트로에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시장이 산 것은 현재의 매출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의 미래라고요. 이 종목은 정확히 그 포인트에 두기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SBB테크 앞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주의 깊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대박 추천주는 라온 로보틱스입니다. 기존 사명이 라온테크였는데 작년 말에 사명 변경을 했죠.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우리 이제 로봇 기업이에요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웨이퍼 진공 로봇 전문인데 국내 삼성 반도체 공장 안에 실제로 로봇을 돌려본 회사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진공 로봇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라온 로보틱스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온은 2000년에 세워졌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용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주력 제품이 웨이퍼를 옮기는 이 진공 로봇인데요.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렇게 얇고 둥글게 생긴 원판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대부분 진공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진공 챔버 안에서 웨이퍼를 집어서 옮기는 로봇이에요. 이걸 국내에서 양산하는 회사가 라온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 가까이 되는데 고객사가 무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예요. 반도체 팹에는 아무 로봇이나 못 들어간다고 했죠. 진공 상태를 견뎌야 되고 먼지를 조금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퍼를 나노미터 단위로 정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삼성 공장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입니다. 삼성 공장 내에서 바로 매출을 찍어낼 수 있는 회사, 이것보다도 더 조건이 들어맞는 로봇 회사가 또 있을까요? 이 종목의 핵심 모멘텀은 수혜 경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뜨거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AI 때문에 HBM 수요가 대폭발하면서 삼전 하이닉스 라인이 늘어가고 있죠. 이 라인이 늘어나면 당연지사 이 안에 들어갈 진공 로봇 대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538억 원에 영업이익 39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8%가 늘었어요.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14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1032%가 증가한 겁니다. 10배가 넘게 뛴 거죠. 올해 상반기 매출은 32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정도 늘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매출 618억 원, 영업이익은 63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죠. 삼성의 자율공장 전환이에요.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고 운영봇, 물류봇, 조립봇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팹 안에서 움직일 로봇은 누가 만들까요? 이미 팹 안에서는 검증된 회사가 제일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라오는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있고요. 용인에다가 새 클린룸을 짓느라 97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데 회사가 캐파를 3배로 늘린다는 건 그만큼 수주가 눈에 보인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M&A 관점이에요. 핵심 기술과 부품의 90% 이상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00% 내재화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게 인수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껍데기가 아니라 기술이 통째로 넘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외주 비중이 높은 회사를 사면 정작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삼성전자가 이미 고객사입니다. 삼성은 검증 안 된 기술을 사지 않는다. 이건 이미 과거 데이터로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검증 단계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두 종목, SBB테크와 라운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은요, 성격이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손과 관절이고요. 아직 적자에다가 매출도 작습니다.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하는 그런 종목이겠죠. 두 번째 종목, 라운 로보틱스는 삼성이 이미 쓰고 있는 것, 반도체 공장 로봇이에요. 흑자를 내고 배당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베팅하는 실적 기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 하나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SBB테크는 기술 확보형 M&A가 될 거고 라운 로보틱스는 수직 계열화형이 될 거예요. 실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시장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놓칠 리가 없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이 두 종목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급등주 검색기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색기 파일과 이 급등주 실시간 알림 봇 링크까지 첨부해서 다음날 바로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